한국의 외교 선물 전략이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 아닙니까? 창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죠.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 국제관계학과 세미나실 2025년 상반기 아시아 외교 전략 분석 포럼에 모인 30여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하버드 출신 외교학 교수 로버트 챈들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일본 정부 자문관 2명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 외교 품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92점, 한국은 68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외교 매뉴얼을 참고하는 수준이죠. 독자적 외교 언어가 없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동의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미국 국무부 아시아 담당 전직 관리, 영국 외교부 고문,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들. 그 누구도 이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빠르게 성장한 경제국가일 뿐 외교적 품격이나 전략에서는 여전히 이류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 좌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외교 전문 기자 에밀리 스펜서, 15년 경력의 베테랑 특파원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최근 3개월간 직접 취재한 바로는 정반대인데요. 한국의 외교 선물 전략은 일본과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몇 단계 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혹시 직접 현장을 취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챈들러 교수의 얼굴이 굳었고 일본 자문관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기자님, 감정적 민족주의로 사실을 왜곡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20년간 아시아 외교를 연구해온 학자고요. 저도 15년간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인터뷰, 청와대 외교 문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증언까지. 교수님께서 논문에서 인용하신 68점이라는 수치, 그거 2018년 자료 아닌가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 세미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에밀리가 발견한 한국 외교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스펜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째 아시아 외교를 취재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한국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성, K-팝, 좋은 휴대폰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죠. 외교적으로는 늘 일본 뒤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워싱턴 DC 제 사무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트위터를 훑어보고 있었죠. 그때 타임라인에 이상한 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훈장을, 일본은 퍼터를 줬다는 비교 밈이었어요. 한국은 훈장을 줬고 일본은 중고 골프 퍼터를 줬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밈이었죠.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과장된 비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밈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다른 접근을 했을까? 일본은 정말 퍼터를 선물했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팩트체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한 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 이면엔 정말로 두 나라의 완전히 다른 외교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이 주제로 기획 기사를 쓰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에밀리, 그거 그냥 인터넷 밈 아니야?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겠다고? 아니에요. 제가 예비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예요.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전략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편집장은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허락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먼저 도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어요. 제가 먼저 일본부터 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양쪽을 다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일본 외교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15년간 수없이 취재했으니까요. 도쿄 외무성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들어갔을 때 외무성 대외협력과 과장 하야시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스펜서 씨, 오랜만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준비했던 선물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야시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베 총리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특별히 제작된 명품 골프 퍼터를 선물하셨죠. 호노마라는 일본 최고의 골프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가격만 600만 엔이었어요. 600만 엔이면 약 5만 달러가 넘네요. 맞습니다. 정성을 다한 선물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야시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자랑하면서도 어딘가 방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물론 좋아하셨죠. 트위터에도 감사 인사를 올리셨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퍼터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던데요. 순간 하야시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펜서 씨, 그게 사실 우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선물의 실용성보다는 정중함에 초점을 맞췄던 건데 돌이켜보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겠죠. 이건 의외였어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자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자성적인 말을 하다니요. 저는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혹시 당시 내부적으로 다른 선물 옵션은 없었나요? 있었죠. 일본 전통 갑옷 모형, 사무라이 칼, 심지어 일왕 친필서의 작품도 검토됐어요. 근데 결국 골프 퍼터로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미에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안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꽂혔어요. 일본은 안전을 선택했구나. 실수하지 않는 것, 정중한 것. 그게 일본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이틀간 저는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전직 외교관, 정치평론가, 언론인들. 그들은 한결같이 일본 외교의 품격과 정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또 다른 걸 발견했죠. 일본 언론에서 그 퍼터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어요. 중고 퍼터 외교, 골프채 하나로 끝난 관계 같은 제목들이었죠. 일본 국민들조차 그 선물에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정중함은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다. 도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한국의 관계, 청와대의 외교 전략, 국빈 방문 당시의 뉴스들. 그러다가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예우에 감동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을 읽는데 이건 단순한 선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에게 맞춤형 외교 선물 세트를 준비했고 그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상징으로 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 선물이 아니라 외교 메시지야.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 밖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세련됨과 효율성. 이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워싱턴이요. 오, 워싱턴. 좋은 도시죠? 저도 20년 전에 가봤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했죠.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국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외교부로 향했어요. 사전에 인터뷰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외교부 청사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간 회의실에서 외교부 북미국 과장 김민수 씨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스펜서 기자님, 멀리서 오셨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취재라고 들었는데요. 네, 특히 한국이 준비했던 선물과 예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민수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권했습니다. 우선 하나 바로잡아야 할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훈장을 줬다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한 건 훈장이 아니라 한미 관계 70년을 상징하는 특별 제작 기념품 세트였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관과 한미 관계의 역사를 함께 담았어요. 그분이 비즈니스맨 출신이라는 것, 가족을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한다는 것,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단순히 골프를 좋아한다는 취미만 고려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전체를 연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상대국 지도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는지 철저히 분석합니다. 선물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존중의 언어거든요. 존중의 언어. 이 표현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일본이 안전을 선택했다면 한국은 존중을 선택한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준비하셨나요? 김 과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트위터 게시물, 인터뷰 내용을 전부 분석했어요. 그 다음 미국 측 외교 채널을 통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의견도 수렴했죠. 그렇게 6개월간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나요?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준비해요. 모든 국빈 방문에 대해서요. 상대를 알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게 외교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예술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만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만찬 메뉴도 그분의 취향에 맞춰 조정했죠. 한식이지만 미국인 입맛에도 맞는 음식들로요. 공연도 케이팝과 전통 음악을 적절히 배합했고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노력이 결과로 이어졌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후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한국은 진심을 다한다고 말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반응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외교부를 나오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 외교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주로 향했어요. 김 과장이 추천해준 곳이었죠. 한국의 외교 전통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한다는 조언을 따른 거예요. 경주 국립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약속된 가이드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순희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셨지만 목소리는 힘차고 열정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한국의 외교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요. 이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금관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걸 보세요. 1500년 전 신라의 금관이에요. 이게 단순한 장식품일까요? 아니면요?
이건 외교 도구였어요. 신라는 주변 나라 사신들이 오면 이런 금관을 선물했죠. 그냥 금이 아니라 신라의 기술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저는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교한 무늬, 섬세한 장식. 15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예로부터 손님을 예우하는데 혼을 담았어요. 선물 하나에도 철학을 담았죠. 그게 우리 문화예요. 이 선생님은 다른 전시물들도 보여줬어요.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백자, 그리고 각종 공예품들. 모든 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은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외교가 선물을 중시하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1000년 넘게 이렇게 해왔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낸 품격의 언어죠.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즉흥적이거나 일본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천 년 역사에서 비롯된 고유한 철학이었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와 호텔방에 있는데 워싱턴에 있는 동료 기자 브래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취재는 잘 되고 있어? 응,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워. 한국 외교가 정말 대단하더라. 뭐, 한국이, 에밀리, 너 너무 빠진 거 아니야? 한국은 여전히 일본 그림자에 있잖아. 순간 화가 났어요. 브래드는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거죠. 브래드, 너 직접 와봤어? 나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본 한국은 달라. 젊고 세련되고 진심이 있어. 에밀리, 감정적으로 되지 마.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해. 나 지금 아주 객관적이야. 오히려 넌 편견에 갇혀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세계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나라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공식 발언 말고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 다음 날 저는 과감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보좌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다른 취재로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죠. 다행히 그는 통화에 응했습니다. 에밀리,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마이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기억나? 그때 받은 선물들에 대해 어떤 반응이었는지 알고 싶어. 오, 그거. 기억하지? 사실 대통령이 꽤 감동받으셨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어?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공식 발언이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데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국 사람들은 진심을 다한다. 저들은 나를 정말 존중하더라. 그러면서 선물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셨어.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일본에서 받은 퍼터는요? 그건 그냥 좋은 퍼터네 정도였지. 큰 감동은 없었어. 마이클, 이거 기사에 써도 돼? 익명으로 하면 괜찮아. 근데 에밀리, 진짜 궁금한데 이게 왜 중요해? 단순히 선물 비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외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야. 형식이냐, 진심이냐의 차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쓸 가치가 있는 기사야.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한국, 트럼프에게 훈장 수여. 아니야, 이건 너무 자극적이고 부정확해. 저는 제목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 대 일본 외교 선물의 두 철학. 이것도 뭔가 이상해요. 마치 경쟁 구도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다시 고민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뭐지? 한국을 칭찬하는 거? 일본을 비판하는 거?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진짜 핵심은 존중이야.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존중의 의미. 한국 외교의 품격 선물이 아닌 존중을 주는 나라. 이거야. 이 제목이 맞아요. 저는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취재, 서울에서의 발견, 경주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트럼프의 반응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글을 쓰는 내내 저는 조심했습니다. 팩트와 밈의 경계를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했죠. 한국이 훈장을 줬다는 건 과장이니까 정정하고 대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했어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이거 정말 대단한데? 당장 내일 일면에 실어야겠어. 정말요? 그래, 이건 단순한 외교 기사가 아니야. 문화와 전략, 역사가 다 담겨 있어. 좋은 기사야. 기사가 나간 건 이틀 후였어요.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제 기사가 실렸죠.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기사가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국 독자들이었고, 그 다음엔 한국 독자들이었죠. 한국 언론들이 제 기사를 재인용하기 시작했고, 일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이메일에는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한국 독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걸 외국 기자가 알려줘서 고마워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언젠가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주길 바랐는데 당신이 그 시작을 해주셨네요. 이런 메일들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저는 그냥 사실을 쓴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다니. 물론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죠. 특히 일본 독자 일부는 제가 일본을 폄하했다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사를 다시 읽어봤고 제가 일본을 비난한 부분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지 두 나라의 다른 접근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뿐이에요. 뉴욕 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같은 다른 외신들도 제 기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후속 기사를 내며 한국 외교의 전략을 분석했죠. 한국의 외교력은 진심에서 비롯된다. 선물보다 가치 있는 건 존중이다. 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모델 한국. 이런 제목들이 세계 언론에 퍼져나갔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세계와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다른 취재가 아니라 강연 때문이었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외교와 저널리즘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근데 한국만큼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는 없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세련된 기술국가만이 아닙니다. 진심을 품은 문화국가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기자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가 한국을 더 알아주게 하려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답이에요. 세계는 천천히지만 분명히 한국을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증거예요. 서울을 떠나는 날 김포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기사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가르치는 것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떠나면서도 제 마음속엔 한국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해 계속 쓰고 있어요.
외교만이 아니라 문화, 기술, 사회 전반에 대해서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얼마 전 조지타운 대학 세미나에서 챈들러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펜서 기자, 그때 제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교수님.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지금도 가끔 제 기사를 읽었다는 분들에게서 메일을 받아요.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기사 덕분에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 선입견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하는 것. 세계는 아직 한국의 품격을 다 모릅니다. K-팝 스타, 좋은 스마트폰, 그런 것들만 알죠. 근데 진짜 한국은 그보다 훨씬 깊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다져진 품격, 진심을 다하는 문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철학.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외교든 뭐든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 형식적인 정중함보다 진정한 존중이 더 강력하다는 것. 트럼프에게 훈장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국이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엔 경주에서 산 작은 금관 모형이 놓여 있어요. 이순희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걸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이 이 금관에 담았던 마음과 지금 한국 외교관들이 선물에 담는 마음이 같다는 걸요. 시대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언젠가 모두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진심을 아는 품격의 나라로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성숙해진 나라라는 거요. 표면적인 발전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품격이라는 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실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저는 기대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대해 궁금하다면 직접 가보세요. 인터넷 기사나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를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해 쓰는지를요. 진심은 통합니다. 언제나요. 본 콘텐츠는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은 스토리 전달을 위한 드라마적 재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